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 그죠? 그걸로 황금 종려상을 받았잖아요. 뭐 그냥 상 받았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한국 영화사에서는 정말 그건 하나의 금자탑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국 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가 보통 이제 칸 영화제하고 베를린하고 또 베네치아, 그러니까 주로 유럽이죠. 미국은 아카데미인데 거기는 또 뭐 유태인이 또 뭐 장악하고 있고 또 뭐 예술에 관해서는 또 유럽이 좀 이렇게 지네가 있다고 좀 그러고 있죠, 그죠? 뭐 이것만큼은 우리가 앞선다 이런 또 뭐 착각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칸 영화제는 프랑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독일은 뭐 베를린 영화제죠. 아무튼 어쨌든 하여튼 전 세계 영화 산업 또 영화계에서 황금 종려상은 최고상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황금 종려상을 한 번 받은 적도 있어요. 박찬욱 감독이 몇 년 전에 단편 영화 부분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 그 영화가 파란만장이라고, 저는 그 영화 상 받은지도 몰랐는데 우연히 봤는데 단편 영화죠. 제가 보고서 정말 저는 박찬욱 감독의 최고 걸작은 그 파란만장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런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 크게 발전하고 이렇게 됐는데 관련해서 그죠? 제가 늘 이렇게 흐름, 그 다음 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국 영화는 정말 성공을 했죠.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던 배경과 흐름 속에는, 이제 또 그죠? 그 수의 법칙, 운세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죠? 우리나라가 1992년에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개방했어요. 자본시장 개방할 때는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가가 오를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해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영화 시장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외국 영화사가 국내 시장에 직접 배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서 직배가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 영화 시장이 개방됐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 영화 배우들이 뭐 대거 나가서 뭐 그때는 우리나라 영화를 안 하고 방화. 참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죠. 그냥 뭐 우리나라 영화라 그러는데 방화 시장이 다 죽는다. 그때 그럴 법도 했어요. 그래서 그죠? 뭐 영화인들, 배우들, 뭐 영화 제작자들 다 나가서 뭐 데모하고 뭐 난리를 피웠어요. 그 당시 뭐 배우 다 그랬죠. 그게 이제 그랬는데 우리와 반대로 그죠? 우리나라 영화는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았고 영화 관객 수도 지금 더 많아요. 더 많고 한국 영화 시장은 나름 규모도 제법 되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했는데 92년에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했을 때 그것이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건요. 언제나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10년의 법칙, 10의 법칙, 즉 10년의 법칙. 10년의 법칙. 뭘 했을 때요. 우리는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요. 그것이 정말 성공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충 10년 지내보면 압니다. 그 정도면은 알게 돼 있어요. 10년 지나 2002년이죠. 2002년에 치화선이라고 그 임금택 감독 영화 있죠, 그죠? 임 감독의 치화선이 2002년에 또 해외 영화제 상, 아까 말한 3대 영화제 중에 하나. 잠깐 볼게요. 그게, 치화선이 2002년에, 그렇죠.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은 아니지만, 감독상을 탔어요. 그 10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감독상은 디렉터스 뭐 그런 건데, 그죠? 최고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 영화가 점점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타기 시작합니다. 한국 영화, 그죠? 개방을 했을 때 다 죽는다 그랬는데, 굉장히 반대를 했죠, 그죠?
근데 의외로 죽지 않고 죽기는커녕 점점 성공해 왔어요. 그죠? 그렇게 된 큰 배경 속에는요, 결정적인 요인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영화 산업이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흔히 뭐 재벌 기업들이 영화 산업에는,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가 일종의 뭐 중소기업, 영화인, 또 뭐, 일종의 중소자본 뭐 기업들이죠. 영화사나, 뭐, 그런 프로덕션들이요. 그래서 일종의 그거는, 뭐, 중소기업, 뭐, 일종의, 지금도 그런 게 있죠. 그죠?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좀 나누죠. 그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영화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랬는데, 그죠? 해외 영화가 직접 들어오면서, 직배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걸 해외는 영화 자본이, 그죠? 다 거대 기업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영화에 뛰어드는 걸 막을 명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개방을 하면서 영화 시장을 개방과 동시에 점점점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도 하도록 하자 하면서 그 규제가 풀려났어요. 결국은 뭐냐, 그죠?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자금 규모가 다르고요. 또 하나가 기획력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대기업은 그런 쪽에, 그죠? 그냥 뭐 일반 뭐 영세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멀티플렉스 영화가 들어오고 생겨나고 대기업들이 정말 제작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그죠?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미국 영화를 보면 자랐던 수많은 또 우리나라의 미래 감독 후보들이, 뭐, 지금의 뭐 봉 감독이나 박천학 감독이나 그런 양반들이 그런 자금 동원이 또 불가능했다면 그런 영화를 찍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게 대충 7년 반이 지나면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7.5년, 그죠? 99년에 한국의 쉔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관객이 5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진짜 대박이죠. 쉔이, 그죠? 쉔이 저도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때 제가 한 말이 뭐였냐면,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랬어요. 미국 영화 같아. 그 총 쏘는 장면이요. 그 전에 우리나라 총 쏘는 장면은요, 뭐, 따쿵따쿵, 뭐, 피용 하고 연기 좀 났거든요. 근데 슈리부터는 갑자기 그 미국식 영화처럼 그 기관총, 그죠? 16이 발사되는데, 장면이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케일이나 어떤 리얼리티나, 그죠? 뭐 또 시나리오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 영화 같아. 그때 다 한 말인 거예요. 경상도 말로, 그죠? 우리 애북이다. 잘하는데? 뭐 이러면서, 그죠? 그게 뭐냐? 자금이 들어가고, 기획이 들어가고, 그죠? 마케팅이 들어가면서, 지금은 영화 제작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이 마케팅 비용입니다. 아무리 물건 좋아도, 그죠? 선전이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멀티플렉스라든가 상영관 개봉, 그죠? 화면 수도 늘었고, 그죠? 그러면서 이 500만을 돌파하면서 10년이 지나니까 취하선. 그 영화는 한국적 영상미가 촬영이 뛰어난 영화죠. 그죠? 그 뒤로부터는요, 이제 해마다 거의 뭐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 영화가 아까 말한 3대 영화제 중에서 뭐 무슨 상을 받았다, 뭐, 그죠? 계속 우리가 하여튼 수상을 하게 돼요. 박찬욱 감독도 뭐 파란만장, 아가씨, 뭐 올드보이,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영화들이 점점점, 그죠? 이렇게 아직 해외 수출하는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 영화가 점점 커져 왔는데, 그죠? 이게 뭐냐? 그 성공을 알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최초의 기간이 10년인데, 10년 되니까 한국 영화에 자생력이 생긴 거죠. 이것이, 그죠? 24년이 지나면 이제 답이 나와요. 그래서 2016년. 이때부터는 막 해마다 우리가 어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죠. 또 해외 영화제에서도 우리나라 영화들 의뢰 초청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가 이제는 꼭 아시아에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그죠? 이제 퀄리티나 수준에서 이젠
충분히 인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죠? 이게 뭐냐, 그죠? 10년의 법칙이 작용하면서 그 10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지금은 그죠? 뭐 1000만 영화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또 한국 영화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도 뭐 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절대 뭐 우리가 밀리지 않았죠. 그죠? 결국 뭐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재능도 있고 돈이 들어가고, 그죠?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0년의 법칙, 또 24년이 지나면 정말 답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럼 한국 영화가 그럼 국제 수준에서 그럼 완전 자리를 잡았느냐? 저는 아직도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또 한번 일종의 또 조정이 있을 거라 봐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영화 자금에, 그죠? 이쪽에도 투자하는 규모나 이런 것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그죠? 또 하나, 정부가 전혀 지원을 안 했는데 성공한 또 장르가 뭐냐? K-팝이죠. K-팝은요, 사실 K-팝이라는 것 자체는 정부가 전혀 무슨 뭐, 물론 정부 쪽에서 신경을 썼겠죠. 그죠? 잘 되도록 썼겠지만은 K-팝이 뭡니까? 자, K-팝의 특징이 뭐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칼군무, 그죠? 칼처럼 칼군무. 그 다음에 비주얼이 비주얼. 그래서, 그죠? 노래는 못해도 얼굴 잘생겼으면 또 나가죠, 그죠? 그게 이제 매력이 있으니까, 그죠? 칼군무, 비주얼. 그리고 음악이 듣는 음악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보이는 음악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죠? 각자 역할 분담해서 일종의, 그죠? 뭐 이렇게 굉장히 보여주고, 또 음악 자체도 그 내용도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전 세계인이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흔히 훅이 많이 들어가죠. 아주 단순한, 그죠? 그런 게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 K-팝의 특징인데, 이건 정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은 사실 이수만 씨예요. SM에. 이수만 씨가 히트치킨 그 아이돌 그룹이, 그죠? 처음에 SES를 만들었다가, 그것도 원래 일본 수출용이었거든요. 근데 안 먹혔어요. 그리고 나서 돈 번 게 H.O.T죠. 여러분 H.O.T, 그죠? 이제는 뭐 40대 뭐 중년의 남자가 됐지만, H.O.T, 그죠? 그게 이제 K-팝의 사실상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H.O.T가. 하트, 그죠? H.O.T. 그러면서 이수만 씨가 H.O.T로 번 돈을 갖다가 다 어디다 또 다 쓸어 넣었어요. 그게 뭐냐? 보아를 키운 거죠. 보아의 재능만이 아니라 보아를 갖다 마케팅하고 거기에 드는 H.O.T 번 돈을 다 보아한테 다 투자했어요. 보아가 일본 시장에서 뭐 대박이 났죠. 그죠? 그리고 또 돈이 모자라서 결국에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죠? 이수만 씨는 당초요, 200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 시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많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시장은 이상하게 뭐 별로 발전이 없고요. 오히려 유럽이나 남미나, 그죠? 다른 쪽에서 먹히더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수만 씨 SM이,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해서 코스닥 상장을 했죠. 자금을 얻기 위해서. 또 그랬다가 이게 회계 처리가 좀 잘못돼갖고, 그 양반, 집행유예인가? 하여튼, 깜빡 한번 왔다 갔다 했죠. 그죠? 그 뒤로 그분도 이제 몸조심 하시는데, 이게 기업하니까 회계가 또 어렵구나 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게, 박진영 씨도, 그래서 미국 시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또, 그죠? 했다가 사실 실패했죠. 박진영 씨가. 실패했다면 싫겠지만 사실이죠. 그죠? 그렇지만 아무튼, 박진영 씨는 실패했지만, 박진영 씨가 회사 JYP에 작곡하는 그 방시혁 씨가, 그죠? 나가서 만든 게 그게 BTS 방탄소년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K-팝을 이끈 사람은 정말 이건 이수만 씨죠. 그런 사람이, 그죠? 시령도 받았지만은 저는 이수만 씨가 독자적으로 진짜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한국의, 그죠? 대중음악을 세계화시키고 수출용으로 만들어서, 그죠? 정말 1등 공신이죠. 정말 이분은 상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동남아시아 시장도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은 이제 또 BTS 와서는, 그죠?
거의 뭐 지금 글로벌 시장을 이제 거의 뭐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싸이에 또, 그죠? 뭐, 강남 스타일이라든가. 그래서 참 이런 거는 우리 어떤 뭐 지원 없이 그냥 이렇게, 그죠? 그게 뭐냐면 참 이렇게 우리가 개방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죠? 그죠? 개방했을 때 우리가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보 진영이 뭐 언제나 개방이 좀 반대죠. 그죠? 뭐 쌀 시장도 그렇고 뭐 FTA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개방했을 때 우리는 늘 성공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힘이 있고 탄력이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죠? 개방은 항상 피곤하고 불안하고 그죠? 언제나 어떤 강자가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죠? 굉장히 힘든 또 그죠? 그게 뭐냐 뭐 결국 뭐 수족관 안에 그죠? 상을 집어넣으니까 고기들이 건강해지더라. 그냥 건강해지겠어요, 그죠? 고생을 하는 거죠. 뭐 근육 운동을 하고 그죠? 도망가려면. 한국은 참 여전히 그죠? 아직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좀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해봤습니다.